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요즘 마약 관련 뉴스가 정말 많이 들리죠. 특히 10대까지 마약에 손을 댔다는 뉴스가 들리면서 마약 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약 근절을 위해서 오늘도 불철주야 뛰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오늘 부산경찰청 마약수사대 이상림 경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약 수사대 듣기만 해도 뭔가 약간 무시무시한데요. 이 마약 수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16년도에 처음을 시작해서 그리고 중간에 광역수사되는 데 갔다가 또 일선에 있다가 그리고 다시 시작했는데 총 연수로 치면 5년 차입니다. 그럼 마약 수사라고 하면 이 마약 하시는 분들 잡으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죠. 많이 모시러 가죠. 저희가. 모시러 간다고 네. 표현하시나요? 네네. 요즘 뉴스 보면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현장에서 일하시니까 어때요? 좀 체감을 하세요? 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이제 폭발적으로 늘은 것 같아요, 이게. 폭발적으로요? 네. 그리고 이게 퍼지는 속도도 너무 빠르고 나이대도 어려지고 그리고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공유도 쉽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10대들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도 네. 심심찮게 들리거든요. 네네. 진짜 그래요? 제가 2년 전에 21년도에 그때 버스 수화물로 이제 마약을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버스 수화물이요? 그것도 SNS 통해 가지고 구매를 한 다음에 이제 배송을 버스 수화물로 배송을 해주거든요. 고속버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때 이제 CCTV를 보고 있으니까 교복을 입은 학생이 그걸 찾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도 결국 검거를 했고 자기가 가져가서 다른 친구들하고 또 나눠 먹었던 거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혼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퍼뜨리니까 그것도 문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심각한 거죠. 퍼센테이지로 보면 어때요? 연령대가? 연령대가 지금 한 20대 초중반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건 중 한 70% 정도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예전에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긴 하시겠지만 저희가 일단 집중도가 이제 젊은 사람들에 집중하다 보니 그런 건데 일단 젊은 사람들 나이가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그 호기심 때문에 네. 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한 번 손대도 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락용으로 해가지고 뭐 즐겨 뭐 클럽이나 젊은 친구들이 가는 그런 마약은 이제 뭐 오락용으로 죽인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도 결국 그걸 시작해서 나중에 필로폰이나 중독성이 강한 마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 내성이 생기니까 점점 더 강한 걸 좀더 찾게 되나 봐요. 자극이 강한 걸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클럽이나 이런 데서도 유통이 되고 있나 봐요. 정말 맞습니다. 아까 그래요? 말씀드렸지만 20대 초중반 애들은 전부 다 클럽에서 거의 다 클럽, 네, 클럽에서 가서 놀기 위해서 단순히 하더라고요. 놀려고 마약을 시작하나요? 와, 좀 호기심 때문에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가서 같이 놀다 보니까 이제 술만 먹은 친구들이랑 약을 한 친구들의 노는 고조되는 기분이 고조되는 텐션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기분이 보니까 확 좋아지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놀이기구가 있는 실내에 알고 보니 한쪽에선 대마를 키워 파는 이른바 마약 파티룸이었습니다. 17살짜리 마약 총책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잡으러 네. 다니시면 혹시 네. 조금 위험하지는 않아요? 영화 보면 되게 위험할 것 같던데요. 요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경찰관들한테 이렇게 대항하거나 이런 많이 없는데 이제 좀 나이 드신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위험한 흉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조심했었죠. 흉기를 지니고 다니세요? 분들이? 제가 한 번 겪었던 일인데 17년도 5월 30일 그 날짜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 부산역에서 이제 피의자 필로폰을 가지고 있는 피의자를 잡고 이 사람의 이제 상선이 대구에 있다고 해서 대구로 갔어요. 그리고 그 하선이 이제 상선을 불러내서 검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차에 타고 있으니까 이제 차에 내리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하거든요. 근데 차 문을 네네네. 이렇게 차에 따고 타고 들어가진 그죠. 않고요. 그렇게 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계속 안 내려서 결국 저희가 차를 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계속 저희가 이제 목을 잡고 팔을 잡고 있는데 한쪽 손으로 계속 사이드미러 쪽으로 손이 가더라고요. 계속 뭔가를 꺼내라고 하는데 결국 끝까지 제압을 하고
나중에 이제 검거 끝나고 나서 이제 그쪽에 뭐가 있는지 보니까 이제 네팔 용병들이 쓰는 구루카 칼, 용병, 정글도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그때 그걸 보고 나서 소름이 쫙 돋아가지고 항상 어떤 현장에 가게 되면 뭔가 뾰족한 거나 위험한 거나 있으면 항상 노이로제처럼 다 치우는 게 버릇이 됐거든요. 체포하러 갔을 때 그 사람이 마약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 안 된 상태도 네. 종종 있었죠. 그러면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할 텐데 네네. 그럴 때 잡기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여러 명이서 이제 둘러싸가지고 이제 힘을 못 주게 만들어야죠. 손, 팔, 다리를 잡고 제압을 해야 되는군요. 그죠, 그죠. 그리고 자기 혼자 뭐 머리에 벽을 박거나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최대한 그 사람 몸을 못 움직이게 최대한 꽁꽁 묶는 게 제일 중요하죠. 실제로 마약을 하시던 분은 그 상태에서 힘이 확 세지나요? 그래서 제압하기 어려워요? 그 친구들은 이제 그런 분들은 자기가 몸이 통증을 모르니까 그냥 있는 힘껏 힘을 다 내더라고요. 그리고 힘을 내다가 저희가 제압을 하다 보면 자기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약을 오래 하다 보면 뼈가 약해지는데 그런 자기가 힘든 걸 또 모르고 힘을 내다 보니까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뼈가 그렇더라고요. 부러져도 본인은 몰라요? 통증을 모르죠. 통증도 모르는데 근데 그 와중에 또 저기 난동을 피우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딱 가면 마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게 몸에 힘이 빠져 있나요? 아니면 난폭하게 변하나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것도. 다 사람이 달라요? 술을 먹고 이제 주사를 부리는 게 다르잖아요. 뭐 술을 먹고 자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구나. 네네. 그쵸. 뭐 저희가 한다고도 술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상황일지 몰라요. 이렇게 마약을 하면 막 단 걸 막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그런 분도 있어요. 네, 좀 이렇게 꽂힌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그런 표현을 어떻게 아시는지. 그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실제로 네. 어때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몇 날 며칠 동안 청소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청소? 청소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담배는 안 피고 담배 꽁초만 빼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세워놓는 사람도 있고. 담배 꽁초만 빼서요? 네네. 담배를 안 피우고 담배 그 뒤에 그 필터 부분만 그 부분만 빼서 계속 세워놓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니까 뭐 어떻게 뭐 중구난방이더라고요. 진짜 사람마다 각양각색이 꽂히는 것도 다 다르군요. 네. 이 마약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는데 특히 젊은 층과 외국인 사이에서 마약 확산세가 심각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집에서 네. 마약을 하면 네. 자기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검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잠복을 하시는 네네. 거예요? 그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나오겠죠. 그럼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네, 몇날 거예요? 며칠이고 뭐 교대로 잠복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때 때가 아니다 싶으면 또 다음 때 또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때 집에 들어갔을 때 그걸 네네. 안 하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몸속에서 만약에 투약을 했다면 몸속에서 성분이 나오니까 그리고 저희가 불시에 들이닥쳐야 그 친구가 대비를 안 하고 있을 때 뭐 어떻게 거실이나 뭐 방 같은데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가 있으니까 샅샅이 뒤지시고. 그죠. 싹 다 뒤지는 거죠. 최장 잠복 얼마나 해보셨어요? 일주일 있었네요. 네. 와, 그 집 근처에요? 그냥 그 집 앞에서 그 집하고 그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입주민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집 보러 왔다고. 아, 정말요? 집 보러 왔는데 뭐 어떻게 터가 어떤지 좀 보러 왔다고 그렇게 남겼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걔도 잡긴 잡았어요. 정말 수사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보셨을 텐데 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있어요? 여자 피의자였거든요. 그 친구도 이제 저희가 영장을 준비해서 이제 잡을 검거를 가려고 시기를 조율하고 있었는데 성별 다 상관없나 봐요, 나이. 요새 그냥 성별이 이게 없었어요. 대의전 같은 거 대부분 남자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여자 피의자들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 친구를 이제 검거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다른 경찰서, 관할 경찰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추적하고 수사하고 있었지요. 라고 묻는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알고 전화했냐니까 그 친구가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서 약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조금만 더 빨리 그 친구를 건거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보면 저희도 그 친구 생각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크게 뭐 마약 자체가 중한 범죄긴 하지만 그 친구 가담 정도도 약해가지고 그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이제 후폭풍이 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은 것 같더라고요. 후폭풍 어떤 게 있었을까요? 마약을 보면 이제 우리가 술을 먹고 다음 날 오면 숙취가 있잖아요. 네. 마약은 그거보다 더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네네. 몸이 막 아픈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해보지는 않아서 경험해보진 않았는데 그 친구들 보면 그런 경우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끊임없이 악순환이네요. 하고 아프고 그러면 또 그리고 또 그 그 아픔을 잊으려고 잊기 또 위해서. 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수레바퀴처럼 계속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뭐 파국으로 치닫는 거죠. 또 어떤 일이 기억에 남으세요? 예, 저희가 잡았던 피의자분이 나이가 한 60이 다 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20대부터 계속 마약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그걸 하시는 분이에요. 반복하신 그렇죠. 거예요? 나왔다가 약을 하고 또 들어가시고 약을 하고 또 들어가시고. 그분이 원래 대구 분이셨는데 그분이 길을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왜 길을 왜 이렇게, 아니 이쪽에 집이시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맞는 것 같은데 또 이쪽에도 계속 헤매셔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모르냐고 보니까 내가 잠깐 있다가 들어가고 잠깐 있다고 들어가니까 길이 너무 바뀌어서 동네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바깥에 계셨던 경우가 별로 그렇죠. 없군요. 웃기고도 슬픈데 마약 사범들의 최후는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경우나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리고 가정이 깨지거나. 20대부터 60대까지면 거의 40년 가까운 그죠. 세월인데 그럼 마약 전과만 한 20몇 번 밑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전혀 끊을 수가 없나 봐요. 그분도. 네. 자기도 뭐 노력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앞에 누가 갖다 주면 몸 자체가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멈출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약에 손이 댄 사람이 한 해 50만 명 가까이 된다는 추산도 나오는데요. 마약이 일상 곳곳에 숨어들고 있지만 중독을 막을 치료와 재활 시스템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에게 네.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마디 네. 해주세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나도 이제 그냥 호기심이니까 금방 끊을 수 있겠지. 그냥 한 번뿐인데 라고 시작했다가 점점점 강한 마약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 마약은 결국 자기가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주장을 하는데 결국 피해자는 자기 스스로가 되고 자기 가족이 됩니다. 절대 시작을 하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경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마약이 진짜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까지 경각심을 느끼게 됐거든요. 시청자분들도 오늘 보시면서 참 많이 애써주시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시민분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